네, 안녕하세요. 월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이제 2학기 생명과학 1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주제는 염색체와 핵형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15에서 117쪽이에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요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염색체가 뭐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핵형이랑 핵상이라는 개념이 나와. 처음 들어보지? 그래서 각각이 무엇이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사람에는 염색체가 뭐 몇 개가 있고 어떤 염색체들이 있는지 그런 특성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유전이 무엇이냐 이거야. 유전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도경환 가족이죠. 그래서 여기 도경환, 도연우, 도하영 이렇게 있는데 어때? 얼굴이 엄청 비슷해. 뭐겠어? 바로 이 아빠의 무엇을 물려받아서 DNA를 물려받아서 아빠의 엄마의 특징을 자손들이 담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죠. 다시 유전이란 무엇이다? 자손이 어버이의 무엇을 DNA를 물려받아서 어버이를 담는 현상이다. 자, 그럼 이 DNA는 무엇이냐? 이 DNA라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길다란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의 물질이란 말이야. 이 물질 속에 뭐야?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 DNA를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자식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와 자식이 서로 닮는다라는 이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러면 세포 속에서 DNA는 어떻게 존재할까? 자, 여러분 DNA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DNA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세포 하나에 있는 DNA를 꺼내서 쭉 줄지으면 한 1.6에서 2m 정도 된대.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아니고 미터. 그러니까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야. 그 키 정도 되는 DNA가 뭐예요? 세포, 보이지도 않는 이 아주 작은 세포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 굉장히 응축, 압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포를 보면은 우리가 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염색을 하잖아. 이 DNA가 굉장히 염색이 잘 되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뚜렷하게 보이냐면 요 평상시 세포에 여기 봐봐요. 핵 속에 여기에 이제 DNA가 엄청나게 응축된 형태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뭐 빨간색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진하게 염색돼서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시 세포에서 DNA가 핵 속에 응축되어 있구나 라는 거. 근데 이제 분열을 할 때는 어떠냐면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 DNA의 양이 똑같이 분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여기에서 응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응축이 돼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까지 보이게 돼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다는 거야. 이 평상시 세포의 핵 속에서 보이는 이제 DNA 모습이에요. 이게 봐봐요.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보이죠? 가닥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중인 세포에는 이러한 실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물이 더욱더 응축돼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 X자 모양의 막대기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랬을 때, 그래서 DNA는 평상시 세포, 즉 분열하지 않을 때의 세포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여기 실처럼 보이는 염색사라고 그래요.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하고, 분열 중인 세포에서는 이 염색사가 더욱더 응축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염색체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색사나 염색체나 둘 다 DNA가 엄청나게 응축되어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염색체가 더 많이 응축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염색사와 염색체, 이건 무엇이다? 바로 DNA가
좀 더 진하게 써볼까? DNA가 응축된 구조로 다음 세대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무엇이? 이 염색사 또는 염색체가. 알겠죠? 그래서 염색사는 평상시 그죠? 분열하지 않을 때 핵 속에서 보여요. 핵 속에 무엇같이? 실과 같이 풀어진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보인다고?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시기에 관찰돼요. 우리 이제 다음에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시기, 즉 분열을 준비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간기라고 해요. 그래서 염색사는 언제? 간기에 관찰이 된다. 알겠죠? 자, 염색체는 어때요? 이 염색사가 더더욱 응축된 형태예요. 그래서 실이 아니라 무엇의 형태로? 막대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분열할 때. 알겠지?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 우리는 요거를 분열기라고 해요. 분열기에 관찰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염색사나 염색체는 그 형태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를 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본질은 같다. 얘들은 결국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핵형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의 세포 안에는 그러면 염색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염색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종마다 이 염색체 숫자가 다르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다 꺼내가지고 쭉 크기 순대로 나열을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런 모양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핵형이라고 그래. 즉 핵형이라는 건 한 생물이 가지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성을 핵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핵형은 이 생물이 가지는 체세포에서 꺼낸 염색체의 특성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의 한 세포, 체세포에서 염색체를 꺼내서 이렇게 우리가 핵형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꺼내는 이 과정을 이제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 이 꺼내진 결과를 이제 핵형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 핵형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같은 종이면 같은 핵형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종이면 서로 다른 핵형을 가진단 말이야. 즉 핵형을 보고 이것은 이 종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 핵형은 사람의 핵형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런 종을 알 수가 있다고. 알겠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성별에 따라서 자, 여기까지는 성별에 상관없이 크기와 모양이 다 같아요. 그런데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염색체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즉 요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별을 알 수 있어요. 성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 이렇게 정상인의 핵형 그리고 유전병을 가지는 사람의 핵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돌연변이에요. 여기는 XY인데 여기는 XXY죠.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보고 요 사람은 지금 병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돌연변이냐면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염색체 이상 또는 염색체 돌연변이. 즉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지 않는 그래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을 이제 염색체 이상 또는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자, 뭐냐면 모든 돌연변이를 그럼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랑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텐데 미리 한 번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생맹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유전자 하나가 바뀐 거기 때문에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성은 다르지 않아요. 즉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 판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죠? 오로지 염색체 돌연변이만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염색체의 수가 같으면 핵형이 같을까? 아니라고. 핵형이라는 건 염색체의 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양이나 크기나 다른 외형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거였죠. 그래서 염색체가 수가 같다고 핵형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여도 다른 핵형을 가질 수 있어요. 즉 그래서 다른 종일 수 있단 말이야. 대표적인 예가 여기 보이는 이거 침팬지죠? 감자란 말이야. 둘 다 염색체 수가 어떻냐면 48개예요. 둘 다 48개라고. 사람은 46개예요. 염색체 감자가 나보다 염색체가 더 많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고등한지 열등한지 이거를 얘기해주지 않아요. 염색체 수는. 수가 아무리 많아도 더 단순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수가 같지만 둘은 어때요? 그 모양이나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요. 즉 핵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이다 라는 거. 이렇게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핵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좀 특이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 뭐냐면 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몇 개씩 존재해요? 2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기의 모양 순으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렇게 순서를 매기거든. 크기 순으로. 그랬을 때 1번 염색체도 2개, 2번 염색체도 2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각각 2개씩 존재해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태어나려면, 내가 태어나려면 누구와 누가 있어야 돼?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지. 아까 뭐랬어? 유전이라는 건 부모의 DNA를 자손이 물려받아서 형질을 닮는 현상. 그죠? 요게 유전이라고 그랬어. 즉 엄마한테도 DNA, 즉 이 DNA 응축된 게 염색체. 엄마한테도 염색체를 받고 아빠한테도 염색체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개씩 받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크기의 염색체가 2개씩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1번에서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2번도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있는 요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는 다시 하나의 세포에서 쌍을 이루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예요. 이때 요 쌍을 이루는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건 되겠지만 체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만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왜 상동 염색체는 이렇게 2개씩 있다? 바로 하나는 아빠로부터, 또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는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무엇은 다를까? 바로 이 염색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은 다릅니다. 엄마랑 아빠가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진 않죠? 그죠? 예를 들면 요 위치에 눈꺼풀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아빠는 쌍꺼풀인데 엄마는 외꺼풀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요 위치에 예를 들어서 둘 다 곱슬머리일 수 있어. 아빠는 곱슬머리 유전자, 엄마는 또 곱슬머리 유전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유전자만 보게 되면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제 염색체 전체적인 유전자 구성을 보면 얘는 쌍곱, 얘는 외곱. 유전자 구성이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 같지만 유전자 구성은 다르다. 이게 바로 상동 염색체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핵형을 보면서 사람의 염색체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가 있다. 쭉쭉쭉쭉 세보면은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다. 알겠죠? 총 46개가 있는데 얘는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니까 23쌍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남자냐 여자냐 관계없이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1번부터 22번까지의 염색체야.
여기는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크기 모양이 같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요거는 1번부터 22번까지 1번부터 22번까지 해당하는 각 번호대로 2개씩 쌍을 이루기 때문에 총 44개죠. 여기다 써보면 22쌍 44개의 염색체가 바로 상염색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기에 보이는 23번째에 보이는 요거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염색체 구성이 달라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남자는 어때? X, Y. 그러니까 서로 크기와 모양이 다르죠. 그죠? X 염색체, Y 염색체. 얘들은 이제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기와 모양은 다르고 역시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자는 어때? 근데 X만 2개 있어요. 얘는 완전히 상동 염색체지. 얘는 이제 XX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야? 남자는 어떻다는 거야? 44 플러스 XY의 구성이라면 여자는 어떻다? 44 플러스 XX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러한 염색체 숫자를 우리가 핵상이라고 그래요. 그냥 몇 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요 구성 상태, 즉 똑같은 게 몇 개씩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핵상이라는 건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의 구성 상태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표시하냐면 N, 2N, 3N, 4N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 그런데 동물의 경우에는 N, 2N밖에 없어요. 3N, 4N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에서도 가끔 나타나는데 요거는 나중에 염색체 돌연변이 할 때 얘기를 할 거고 보통은 N과 2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표현해요. 핵상은 몇 N이란다고 했죠. 그럼 요 앞에 써 있는 숫자 그냥 N은 1N이겠지, 그지? 근데 1을 생략한 거야. 이 앞에 써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상동 염색체가 몇 개씩 있느냐 요거를 의미해요. 즉 1염색체면은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즉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한 개씩밖에 없다는 거야. 독고다이야. 알겠지? 그리고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체 염색체 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2N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2란 뜻은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즉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쌍을 이룬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사람의 체세포는 어떻게 써? 엄마한테서 1개 받고 아빠한테서 1개 받아서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쌍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2N은 4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통 남자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남자면 2N은 아까 썼던 것처럼 44 플러스 XY 이렇게 써주는 거죠. 여자면 2N은 44 플러스 XX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생식세포는 어떨까? 정자 또는 난자. 얘들은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지 않아요.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가져. 즉 2N이 아니라 N입니다. 그래서 N은 그런 거야. 반절로 쪼개졌으니까 23이 되는 거다. 자, 여러분 사람의 체세포 2N은 46 이렇게 썼는데 와 좋아 약분 이러면서 사람의 체세포 N은 23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겠죠?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알겠죠? 아, 요거는 체세포를 의미하는 거구나. 아, 요거는 생식세포를 즉 정자나 난자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둬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남자는 N은 22 플러스 봐봐. X랑 Y 중에 하나만 가지는 거죠? X이거나 N은 22 플러스 Y겠죠. 남자는. 그죠? 여자는 N은 22 플러스 X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럼 왜 얘네들은 생식세포는
이 EN에서의 반절만 가져야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태어나려면 엄마로부터도 염색체를 받고 아빠로부터도 염색체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 EN, 아빠 EN이야? 이거 다 받으면 나 뭐가 돼? 4N이 돼버려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알겠죠? 내가 EN이려면 어떻게 했어? 즉 아빠한테서 받는 정자에는 EN 다 들어있으면 안 되고 아빠 거에서 반절 N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요거나 요거. 엄마한테서 받는 난자, 즉 난자에는 엄마 거의 반절, 즉 N이 이렇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44 플러스 XX 되니까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랑 요거랑 되면 44 플러스 XY니까 남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어떤 종류의 정자를 받아서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핵상을 한번 연습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몇 n 이퀄 몇 이렇게 쓴다고 했지. 핵상은 몇 n 이퀄 몇. 자, 요거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A, B, C 각각의 핵상부터 써보자. 잠깐 멈추고 써보도록 합시다. 다 썼죠? 네, 그러면 자, A 같은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봤을 때 어때? 똑같은 게 두 개, 두 개, 두 개씩 있는 거죠. 똑같은 게 몇 개? 상동 염색체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n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염색체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2n은 8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씩 있죠. 이게 뭐 되는 거야? 4n 이렇게 되는 거고, 전체 염색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n은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어때요? 염색체 수는 8개로 같지만 다른 종이라는 거지. 그치? 염색체 구성이 다르잖아. 핵상이 다르잖아.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똑같은 게 상동 염색체 몇 개씩 있어? 하나씩밖에 없지. 그러니까 1n. 1 안 써주고 n은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썼고 A의 성별을 봅시다. 자, 봐봐. 여기까지는 잠깐 요거랑 요거 똑같지? 요거랑 요거 똑같아. 요거랑 요건 똑같아요. 크게 모양이 똑같은 상동 염색체야. 그런데 얘는 어때요? 지금 모양이 다르죠? 즉 얘들이 뭐라는 거야? 성염색체라는 거죠. 즉 하나가 X, 하나가 Y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 뭐겠어? 그렇지, 이게 바로 남자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물론 이렇게 동그란 별표로는 안 나오고 염색체 모양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만들 때 염색체 모양 다 그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 중에 같은 종은, 자, 봐봐. B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8개고 얘도 8개잖아. 그런데 쌍이 다르죠? 같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A하고 C는 어때요? 하나의 세포라고 본다면 요게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나씩만 이렇게 가지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체세포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 생식세포가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종은 뭐다? A와 C가 같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이게 아주 기본이니까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복습 퀴즈에도 비슷한 문제를 올려둘 테니까 한번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시 염색체와 핵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모두 수고 많았고 1차 시 복습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